대장동 비리의 핵심 김만배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든 상상속 커피 공작 의혹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동 몸통을 바꾸치기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가짜뉴스 보도 시점도 대선 사흘 전인데 허위사실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만배는 대선 끝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김만배 일당,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언론과 노영방송, 마치 한 통속처럼 움직였습니다. 기획부터 스토리텔링, 연기 홍보, 댓글단까지 가짜뉴스 조작단은 마치 군사작전하듯 분업을 벌인 모양새입니다. 잊지도 않는 윤 후보 커피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는 가짜뉴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1년 11월 브로크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만난 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고 진술했는데도 대선이 끝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만배 일당의 범죄의 기술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 나흘이 지나도록 가짜뉴스 최대 수혜자가 될 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야당 탄압 운운하지 않는 건지, 묵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건지, 신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당식에 들어간 것도 시점이 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도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상상 속 커피를 기정사실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날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탈진실 시대는 이제 막 내려야 합니다. 최근 1, 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리고 김만배 커피까지 잊지도 않는 상상 속 소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당했습니다. 더욱이 AI로 목소리와 영상까지 그럴듯하게 위조되는 세상이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수사, 엄정한 심판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엄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선거 때마다 정치 공작이 판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카르텔은 영구 퇴출시켜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엄히 다스려서 선거 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2002년 선거에서 김대엽의 병풍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안건설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민주당 계열의 달콤한 승리의 과실을 안겨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7년 선거 때는 드루킹, 또한 드디어 지난해 선거 때 우리 희대의 선거 조작 사건인 이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 조작 인터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야 합니다. 희대의 대선 조작극이 다행스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이것을 실패라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영을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조작한 진술과 정황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 사건의 당사자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에게 이재명을 끌어대면 안 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라.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 거짓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기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언론에 40여 년간 몸담으면서 언노련 위원장까지 역임한 시망님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대가로 김만배와 인터뷰 직후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책 3권의 가격이 1억 6천5백만 원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언론사 경영만 40년에 가까운 신 위원장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소명을 잊은 것도 개탄스럽지만 21년 9월 김만배와의 인터뷰 이후 녹음 파일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이를 퍼뜨린 것은 대선을 뒤집기 위한 정언 유착의 의심을 넘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김만배가 왜 신앙님에게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러한 이 조작을 시도하게 됐는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의 말에 의하면은 김만배와 이재명은 한 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황이 그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시 허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니 후한무치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니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KBS, MBC를 비롯해서 JTBC까지 주요 방송사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TV 토론에서마저 윤석열 후보에게 조영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며 가짜 뉴스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된 후보 또한 특정 정파와 한통속이 된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 협잡에 의한 이 민심 왜곡의 시도였습니다. 가짜 정치 공작에 가담하여 가짜 뉴스를 살포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사들은 왜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 누구의 주도하에 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입장으로 보도 경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는 김만배와 이재명이 공동명체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의중 없이 과연 신앙님에게 1억 6천만 원의 돈을 전달할 수 있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언 유착의 몸통이자 대선 조작극의 주연이라면은 대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방탄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작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엽의 병풍 공작,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김만배의 대장동 인터뷰 조사까지 그 중심과 배후엔 항상 민주당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달콤한 과실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유도하는 행태들은 정당한 선거운동 행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민주적 범죄자 국민주권 파괴 행위입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훼손하는 왜곡시키는 공작 정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몸통은 물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략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조총련이 친북 단체에서 참석하지 못할 게 뭐였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을 국회에 등원시킨 장본인입니다. 윤미향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의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어디입니까? 과연 윤미향의 조국은 자유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윤미향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고자 기획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은 방류 직전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나타났고 노량진의 소매점과 식당 매출도 방류 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공포 선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수산물 포비아에 휘둘리지 않고 자발적 소비 확산에 나선 결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회 참석자가 적어지니 이제 런던 협약 당사국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내는 외교 자해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가짜 뉴스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신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부터 우리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